안녕하세요. 캡틴의 주식 하이킥입니다. 먼저 어제 뉴욕 증시 분위기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7월 말에 기존 부양책 혜택이 만료된 뒤에 교착 상태인 부양책 협상에 대해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최종 시한으로 잡은 어제 뉴욕 증시는 장중 초강세를 보이다 오후 3시 펠로시와 문우신 장관의 마지막 통화가 시작되자 불안감이 커지며 상승폭을 빠르게 반납하는 윗꼬리로 일제히 마감했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양측이 가까워지고 있다. 낙관적이라며 오늘이 합의해야 하는 날이 아니라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도록 조건을 협상 테이블에 올리는 날이었다며 자신이 정한 마감 시한의 의미를 애써 축소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펠로시 의장보다 더 큰 지출 수준을 지지할 용의가 있다며 공화당 반발에도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코로나 백신을 개발 중인 모더나는 다음 달 발표 예정인 임상 3상의 중간 결과가 긍정적이라면 12월 미국 정부가 긴급 승인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시장 보겠습니다. 5거래일간 폭락하던 우리 시장, 특히 코스닥과 제약 바이오 섹터에 대해서는 조정 직전에 제가 조정을 우려하는 예상을 해드렸고, 조정이 시작되었을 때 어디까지 열어두어야 한다는 단기 바닥 지점도 여러 번 짚어드렸습니다. 앞전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인지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어제 오전장까지 폭락을 거듭하던 우리 시장이 정확히 그 지점을 찍고 돌린 후 오늘은 단기 바닥을 잡은 후의 모습이 여실히 증명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0.2% 상승 출발해서 외인 매수 기간 매도로 초반을 진행하며 좁은 폭 안에서 변동성을 보였고, 오후 들어 외인이 매수를 줄였지만 기관이 강하게 매수로 돌았으며 지수는 견조함을 계속 유지하며 2370.86포인트 0.53% 상승 양봉으로 마감하며 5일선 21선 안착하는 마감으로 3일 연속 상승, 2일 연속 양봉입니다. 0.33% 상승 출발한 코스닥은 장 초반인 10시경 외국인은 무려 1280억의 강한 매도와 기관은 450억의 동반 매도를 때렸지만 어제 바닥 신호를 잡은 코스닥은 개인의 하방 매물이 최소화되며 양매도를 소화하며 819선까지만 하락을 허용한 후 곧바로 반등했습니다. 오후 들어 외인과 기관의 양매도가 현저히 감소되자 830.95포인트까지 고점을 높인 코스닥은 고점 부근인 830.67포인트 0.37% 상승 양봉으로 5일선에서 마감하며 이틀 연속 상승 양봉을 기록했습니다. 어제 지지선을 터치하고 밑골이 달린 양봉으로 단기 바닥이 잡혔다고 말씀드린 것이 확인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시장 장중 중국은 소폭 약세, 일본, 홍콩, 대만은 강세로 진행했습니다. 미국, 유럽 선물은 강세 진행하며 대외 여건의 쇼크도 우리 시장 장중에는 없었습니다. 1.1원 하락 출발한 원달러는 7.5원 하락한 1131.9원의 음봉 마감으로 종가 기준으로 2019년 3월 22일 이후 1년 7개월, 19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보합 출발한 선물은 0.3% 상승한 312.95포인트 양봉 마감이며 외인 매수 기간 매도를 보였습니다. 베이시스는 콘텐고입니다. 0.68% 상승 출발한 공포지수인 코스피 빅스는 1.35% 하락한 21.88포인트의 최저점 음봉 마감입니다. 주요 종목들은 어땠는지 간단히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코스피의 하이닉스는 어제 인텔과의 대규모 빅딜 발표 후 연이틀 약세를 보였습니다.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등 자동차는 일제히 약세입니다. 네이버가 2%대 강세, SK텔레콤이 2%대 강세로 지수에 공헌을 했네요. 코스닥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1%대 강세, 메디톡스 악재의 반사 이익과 중국 시판 허가 기대감의 휴젤이 5%대 강세를 보였고, 카카오 게임즈가 4%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제넥신이 2%대 약세, 헬릭스미스는 13%대 급반등을 보이다 윗골이 달며 4%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메디톡스는 초반 반등을 유지하지 못하고 2%대 약세를 보였습니다. 빅히트는 오늘도 1.92% 약세로 상장 후에 5일 연속 하락을 기록 중입니다. 테마로는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업들, 건설기계, 해저터널, 셰일가스, 키오스크 등이 초강세를 보였고, 자율주행은 장 초반 초강세에서 급락을 보였습니다. 헬릭스미스를 오늘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저께 방송에서 월요일이죠. 제가 이 한가가 엄청난 악재였다면, 만약 점으로 시작했다면 고작해야 1, 20만 주도 나오기 어려웠을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날 699만 주의 대량 거래가 나왔고 그 다음날 어제 다시 530만 주의 대량 거래가 나오며 9%대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장 13.5%의 급격한 반등을 보였다가 4.59%의 윗꼬리로 상승 양봉 마감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한가가 이날이죠. 만약 끝나는 한가였다면 절대 저 정도 거래량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저께 다음 날은 한가가 아니라 폭락으로 물량을 더 소화하며 마감할 거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아주 많은 분들이 지금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조차도 모르고 힘들어하고 계실 것이고, 그래서 딱 잘라 말씀드리겠습니다. 헬릭은,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헬릭은 앞전의 이 앞의 황당한 차트가 다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잊으세요. 주봉으로 봤어도 그렇고 월봉으로 봤어도 그렇습니다. 이 앞은 다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 잊으십시오. 유증 발표로 폭락한 이 갭도 잊으십시오. 의미 없어졌습니다. 이 회사는 큰 사고를 쳐서 세력이 버렸다고 보이는 차트이고 그저께 이날이죠. 이날의 한가에서 다시 시작했다고 봐야 됩니다. 이틀간의 이 엄청난 음봉 거래량을 받아낸 주체가 세력으로 보이고 얘들이 이미 투자금 손실과 이번 주주 배정 유증 실패 가능성, 그에 따른 관리 종목 지정 등이 모두 반영된 가격을 생각하고 있는 게 있을 겁니다. 그 작업을 이 한가 날에 처음 시작했고 이에 따라 이미 이 한가 가격은 월봉으로 보겠습니다. 여기죠. 여기입니다. 2013년 6월의 최저점인 가격을 어제 정확히 터치했습니다. 세력의 특성에 따라 여기서 한 번 더 훅 빼며 완전히 몰살을 시키려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충 이 가격대가 시작이 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지금은 앞전의 캔들로 유추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세력의 성향에만 달린 상태로 봐야 한다고 지금 분명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임상이든 그게 뭐든 간에 어떤 것으로도 호재거리를 하나 던져주면 그 핑계로 그저께 말씀드린 이 갭까지는 메워줄 수 있습니다. 이 갭부터 이 종가 이 사이 가격이 온다면 여기서는 더 큰 고민하지 마시고 나오십시오. 손실이 큰 분들께서는 지금 가격에서 물타기 유혹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점은 각자가 판단해야 할 문제입니다. 어제와 그저께 계속 말했지만 미래의 가능성으로 커가는 바이오 기업이 주변의 뒤통수를 때리는 이런 다른 짓거리를 하고 그에 대해 해명이라고 덜렁 내놓는 게 주주들을 더 우라통터지게 하는 이런 기업은 비난을 더 받아도 됩니다. 이 정도에서 헬릭 스미스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기억들 하실 겁니다. 이렇게 쭉 내리다가 금요일 여기 이 캔들입니다. 장중 88,200원까지 저점을 낮췄고 갑자기 2시 넘어서 아무 이유 없이 수급이 들어오며 LBL생이 10월 들어 첫 상승 양봉을 기록한 그날입니다. 그날 저녁 영상에서 저는 이제 목요일 종가나 여기죠. 금요일 시초가 여기입니다. 여기를 이탈해서는 안 되고 최악의 경우 금요일 저가를 이탈하지 않고 돌리는 양봉이 나와야 하고 이 돌리는 양봉은 거래량이 일부 실리는 중양봉 이상으로 LB는 98,800 라인 여기입니다. L생은 28,000 라인 여기죠. 여기까지 회복하는 양봉을 기대한다라고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금요일에 이 급작스러운 양봉을 하락 장악하는 음봉이 나왔지만 이탈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어제죠. LBL생은 다시 월요일의 음봉을 상승 장악하는 양봉이 나왔습니다. 목요일부터 어제까지 이 4개의 캔들을 보십시오. 여기서부터 이렇게 흘러내리다가 이 4개의 캔들은 바닥을 잡고 다지는 패턴입니다. 이 패턴은 잘 기억들을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러한 패턴에서 어떠한 음봉 중에 하나가 이렇게 대량 거래 음봉이 나온다면 그것은 다지는 게 아니라 추가 하락의 신호입니다. 다시 거래량을 잠시 보겠습니다. 제가 수없이 말씀드려 왔습니다. 이 중요한 3개의 캔들 여기 이런 봉을 세워놓고 이렇게 급격히 내리는데 이 하락 거래량들을 보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구간에서 머리로는 알겠다 하면서도 이 하락폭에 모든 신경이 쏠립니다. 거기다가 10월 13일 여기죠. 10월 13일 장중에 옵티머스 로비리스트에 진양곤 회장 딱 이래버리니까 공포심이 극대화돼 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 이렇게 3개의 추가 음봉에서 완전히 멘탈이 나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구간 영상에서 줄곧 옵티머스건이 진회장이 법적 책임이 있는 상황은 없을 것이다. 다만 주주들이 왜 이런 리스크까지 떠안아야 하는지, 주주들에게 진심으로 미안하지 않는지를 성토한 것입니다. 이야기가 계속 길어지네요. LB일생 오늘 흐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장전에 매수 우위량이 다소 강해서 큰 갭이 뜨며 시작할까봐 다소 걱정스러웠던 LB는 다행히도 1.51% 적정한 폭으로 상승 출발했습니다. 장 초반 상방 수급이 일부 들어오며 고점을 높인 이후에 거래량 급감하며 횡보를 진행했습니다. 횡보 상태에서 강한 지지력을 유지하며 하방 거래량은 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어제 장중과 유사한 패턴입니다. 1시 20분경 식약처의 위암 말기 환자 대상으로 한 치료 목적 사용 승인 소식이 나오자 강수급이 발생하며 대마디까지 상승하고 10만원이죠. 이후 긴 시간 매물 소화를 진행했습니다. LB의 메인 라인, 그 다음 세컨드 메인 라인인 98,800 라인, 이 라인이 저항선 부근의 매물을 제법 긴 시간 소화시키며 지지력을 계속 확인하는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메인 라인을 살짝 앉아서 마감하는 좋은 양봉으로 5일선을 오늘 장중에 강하게 상방으로 돌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장중 변동폭 7.46%, 평균가 97,752원입니다. 어제 263%인 128만 주 정규장 거래량으로 9월 24일 이후 가장 많은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외인 프로그램은 코스닥이 외인 강매도장에서도 간헐적 수급을 공급해주며 외인 매수 우위를 보였고, 기관 양매수장에서도 36,000주의 강한 기관 매수가 HLB에 유입됐습니다. 어제 오늘 윗골이 거의 없는 몸통 돌파 양봉이 기다리던 돌리는 양봉으로 손색이 없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 거래량이 다소 부족합니다. 이것은 L생과 비교해서 매집과 장악 차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그로 인한 보유자들의 성향이 작용하기도 합니다. 가장 중요한 메인 라인인 102,300원을 회복 안착한다면 말씀드린 대로 완전히 새로운 형국이 다시 시작되는 것입니다. 식약처 승인은 매출의 문제가 아니라 임상용으로 사용된 것을 제외하면 중국 외에서 실제 사용되는 첫 번째 케이스로 상당한 상징성이 있고, 약효의 재확인은 말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한국 식약처의 위상에 비추어 볼 때 FDA를 비롯한 향후 여러 개별 국가에서의 허가에도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 다음은 L생입니다. 1.2% 상승 출발한 L생도 장초반 견조한 수급으로 상방으로 결정한 뒤 긴 횡보 구간에서 하방 매물이 극히 저조했고 강한 지지력을 유지했습니다. 1시 20분경 식약처 승인 소식이 나오자 아파티닙의 한국 판권을 가진 L생은 강수급이 유입되며 VI 발동 후 18.83% 29,750원까지 고점을 높였고, 이후 저항 매물을 소화하며 윗꼬리를 약 7%짜리를 달고 말씀드린 28,000원 라인에 걸터앉아 마감하며 5일선을 역시 강하게 상방으로 돌렸습니다. 장중 변동폭 17.33%, 평균가 27,988원, 어제 670%인 808만 주의 대량 거래가 나왔습니다. 거래량 없이 이렇게 강한 하락으로 최종 지지선 여기까지 근접했지만 오늘의 이 의미 있는 양봉 캔들로 그동안 강조드려온 거래량의 중요성을 다시 확인시킵니다. L생의 메인 캔들은 두 번째 9월 2일 이 캔들입니다. 이 캔들의 훼손 없이 나온 오늘의 장대 돌파 캔들은 상당히 좋은 형태의 캔들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여건의 수급이나 주변 상황으로도 시장은 정반대의 결과를 보여주곤 합니다. 그것이 최근 폭락장 때의 수급과 오늘 수급이 거의 유사했지만, 아니 오늘이 더 안 좋았지만 지수의 흐름은 완전히 판이하게 다르게 나온 것입니다.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LB는 이 상황을 돌리는 모멘텀이 상당히 필요했고, 그것이 결자 해지 차원에서의 NDA권 해명이라든지 이뮤노믹 백신 관련이라든지 아니면 전혀 다른 무엇인가가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를수록 파급력은 더 클 것이라고도 일요일 영상에서 강조드린 적이 있습니다. 뭐가 나오면 급등할 거야, 뭐가 공시되면 얼마 갈 거야, 이렇게 재료에만 함몰되는 확증 편향에서 이제 벗어나셔야 합니다. 주식은 주식을 움직이는 주체와 많은 참가자들이 만드는 수급에 의한 흐름입니다. 어떠한 재료가 무언가를 절대 고정시켜 주는 것은 아닙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의 재료 하나하나가 아닌 그것들의 축적이 결국 그 기업의 가치를 키우고 주가는 결국에는 거기에 수렴하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여러분들의 성투는 계속될 것입니다. 화이팅!